소녀의 역설이죠. 근데 이게 외래종이다. 백인이 가지고 왔다. 이게 되게 선의의 악마성 같은 거죠. 선의는 그 카프카도 그래요. 나를 이만큼 데리고 온 사람이 내 발목을 딱 잡아 그 이상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선의와 악의는 한 세트야. 오, 잎이 많이 달린 대나무요. 오, 대나무요. 오, 잎이 많이 달린 맹그로브요. 오, 맹그로브요. 오, 작은 언덕의 타이투요. 오, 흙무더기의 타이투요. 그대의 줄기를 올려라. 오, 타이투요. 줄기가 치솟아 오르게 하라. 가로질러 눕게 하라. 얌이 올라오네, 얌이 올라오네, 얌이 올라오네. 얌이 올라와서 덤불 암탉의 둥지처럼 부풀어 오르네. 뭐, 낭송하시는 소감이랄까? 유리쌤 어떠셨는지 낭송의 기분을 여쭤볼까요? 시작 주술이니까 죽음처럼 씨앗 상태로 있던 애들을 다시 이제 삶의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주문이다. 꺼내는 느낌? 아, 하여튼 싹을 트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 지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연하쌤은 어떠세요? 리듬감? 이런 게 들려가지고 책으로 보는 것보다 읽어보는 게 훨씬, 이게, 그러니까 주술이라고 저희가 배우긴 배웠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를 함께 느낄 수 있어가지고 혼자 읽을 때보다 더 영성이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진짜로 소리가 그 오디오가 궁금하시죠? 이 말리노프스키도 오디오에 실제로 듣는 것이 주는 그 단어나 어휘의 느낌이랄까? 이런 게 상당한데 그거를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말씀도 이번에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번역을 하거나 이러면은 단어가 다르니까 뭐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어조 차원에서라든지 음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스티븐 미슨의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그 책을 통해서 유추하면은 단어가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바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산호섬에서는 타이투라고 하지만 뭐 히말라야 쪽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체 음조랄까 소리의 느낌이랄까 이런 거는 아마도 일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스티븐 미스는 추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봐야 되는 게 있다고 선생님들도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소리 박물관에 갈 사람은 가고, 유리쌤은 유리쌤 방식으로 또 다음 주, 뭐, 그날 뭐 못 가더라고 하시더라도, 뭐 이번 주는 친구들 가니까 나는 또 나의 노동의 현장에서 놀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은 좋은데, 우리 소리박물관에 들어가면은 생로병사라는 방식으로 그 노래가 나오죠. 노래가 그 민요가 나오는데 녹음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거고 거기 서가지고 그 계속 듣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녹음을 할 수는 없는데 뭐 몇 구절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 치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의 주술적인 성격을 띈다 해서 지금 출발해서 이제 이 책을 읽어가고 있는데 인류가 쓰는 그 주술성, 음성적 주술성에 큰 편차가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접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노래가 굳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은 이 되게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연결이 많이 되시죠, 유리쌤? 저도 연결이 아주 많이 되는데 노래가 필요한 때가 생사, 날 때 죽을 때인데 특히 그러니까 날 때는 뭐냐면은 이 타로 양 고구마는 아니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날 때에 노래를 넣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첫 수확을 지금
장례라든지 죽은 자를 위해서 첫 공물을 바치면서 또 주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이 주술의 노래를 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우리 소리 박물관에서 그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노래 이런 걸 한번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노래 제목이라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거 외에 어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쭉 연하 쌤 말씀하신 것처럼 리듬도 있고 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반복구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수정 쌤은 어떠셨어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부와 병령, 명령이나 확동의 문구를 많이 써서 우리가 애기 키울 때처럼 아, 네. 애들 태어났을 때 뭐 당부하는 말 같은 그런 아, 느낌이 들기도 했어. 그렇죠. 제가 오후에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에서도 생각을 들었는데, 언어 모델이 기본적으로 스티븐 미슨에 따르면은 언어라든지 그 언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보다 인부터 이제 천천히 차오르는 이 인간의 조건이죠.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 조건에서 감정에 대한 공유와 많은 어떤 메시지를 응축해야 될 필요, 이래서 음악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진화적 도구를 이렇게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시라든지 뭐 향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그 노래에 계속 담게 됩니다. 제가 연화 선생님께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도 언어도 그걸 이제 인간관계 모델로 어디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은 모자 관계에서 이 테크닉이 계속 이렇게 정교화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감정적 훈련을 하게 되는 게 엄마 자식 관계니까요. 왜냐면 호모사피엔스의 유아는 미숙한 상태로 출산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자연과학자 박문호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류학 지식에. 그런데 모자 관계에서 이 의사소통 모델을 만드는 거의 핵심이 돌보다도 있는데 기른다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이번 주에 더 확실하게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기른다죠, 기른다. 기르니까 안 되지, 되지 이거를 이제 지금 수영쌤 말씀하신 것대로 계속 이렇게 강하게 엄마가 꼭 돌보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좋다 좋다 해주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편향이 들어가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재밌으셨죠? 이런 노래 많이 불러주셨나 봅니다. 아니, 네. 그렇죠. 그래서 수영쌤 제목이, 과제 제목이 누가 누가 잘 자라나? 이게 너무 재밌었네. 요 제목 너무 좋으니까 요걸로 글 이렇게 하나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후기도 뭐 아주 좋고, 선생님, 좀 바쁘시죠? 지금 어떠십니까? 낭송을 하신 분이. 힙합에서 라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게 느껴지면서 입에 좀 착착 붙고 음악성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입에 착착 붙습니다, 입에. 자, 그러면은 이 착착 붙는 이야기를 약간 고무줄 놀이로 만들죠. 고무줄놀이.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고무줄놀이. 어, 이것도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놀이를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한 능력 같아요. 아주 중요한 능력 같고, 뭐,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재치가 있어야 되지만, 애들 때니까, 그래 볼까? 뭐, 저 무리에 들어갈까? 이걸 다 이제 게임이나 놀이로 하게 되죠. 그냥 논는데. 이게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뭐가 됐든 온라인 게임이 됐든 게임을 하는 건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어떤 룰에 동참하는 거기도 하고, 어떤 관계에서 주고받는, 제가 근데 이제 본외로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고, 어, 긴 세월
정성 들여 단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기가 됐건 고무줄이 됐건 그냥 멀리서 이렇게 팔을 꼬고 심드렁하게 이런 사회화가 덜 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고무줄놀이 잘 하셨고요. 예, 잘 뛴다. 뭐 연하쌤도 잘하지 않으셨을까요? 공기는 내가 잘하셨어요, 연하쌤? 논다 내가 노는 언니. 어렸을 때, 저는 좀 학교가 멀었어가지고, 하나 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동네 친구들은 없었는데, 그래서 혼자 땅 파고 놀았던 것 같아요, 엄청. 놀이터에서. 아, 그렇군요. 그것도 좋고요. 유리쌤은 그 고무줄 잘 뛰셨고요. 초등학교 때는 고무줄, 여자들은 애들은 고무줄하고 한다긴다 했다. 남자애들은 그거 끊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옥현쌤도 그럼. 저는 그 수필 갖고 놀 석실 아세요? 네. 그래요? 아니 아니야. 수필 같은 건데 돌인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거 실험이 있어요. 있는데 그 서필이 계속 애들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갖고 진짜요? 이제 딱 그리고 막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이 나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실 진학을 많이 하셨고요. 이게 잘 될수록 진화한 거잖아요. 혼자 멀거니 있는 건 이제 네안데르탈 쪽에 가깝고, 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잘 못 친하는, 어, 뭐랄까, 친하고는 싶은데, 진화상으로 약간 기술이 덜 정교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는 이 지금 성장 주술이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공동체, 정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제도 아주 좋았는데요. 마치 이 작물을 자식을 기르듯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로 어떤 자식을 기르냐면은 말 안 듣는 자식을 기르고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애는 안 기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 모델인가? 말 잘 듣는, 그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듣는, 뭐, 예. 그게 네. 원래 둘째가 더 잘 크는 이유가 근데 네. 맨날 혼나는 거 그렇죠, 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쌍둥이인 저희 집도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가 지옥 막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난 욕은 안 들어야지. 랄까. 어, 하여튼 이런 게 되게 영감을 많이 줍니다. 그 되게 포인트가 좋았어요. 공공연하다. 종종 주문을 듣는다라기보다 공공연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종종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게 때가 있는데 다 듣는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더 구체적으로 종종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 듣고 공동 노동에 참여, 심미적 기능, 경쟁적으로 달려든다. 이게 이제 그 전체 포인트 중에 성장 주술에서 경쟁심을 그 말리노프스키가 포착을 한 거죠. 포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경쟁을 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질투 이렇게 그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 우리가 글을 쓰기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도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거를 선생님들 우리 각자가 한번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이라고 하게 돼 있고, 이반일치의 설명에 따르면은 지금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 있잖아요. 질투입니다, 질투. 우리가 어떤 감정보다 질투가 세요. 이 사랑하고 이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질투고 이 구조를 분석한 책은 차고 넘치게 많죠. 그거에 그거를 분석을 많이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로도 분석하고 뭐 발자크 소설 분석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아인력이니까요. 19세기 산업 사회를 전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탄생한 장르가 그 근대 소설인데 그 안에서 주인공이 가장 심하게 겪게 되는 정서가 질투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안데르센을 통해서도 질투까지 전면적으로 그 주인공이 못 나가긴 했는데,
경쟁할까 봐 뭐 이렇게 걷어들인다 할까 뭐 이런 정서도 좀 그렇게 공감이 되시죠? 아예 그거 자체에 대한 두려움, 어쨌든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가 되는 이 약간 그 경쟁 어떤 질투와 그리고 안데르센에 대해 사람들이 욕을 했던 것도 질투고, 그래서 이제 질투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인데, 이 트러블리안드 사회에도 질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누가 잘 자라나 아주 그 컨셉이 좋고, 진짜로 제목을 잘 붙여줬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잘 자라나 이미 경쟁을 하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게 돼 있냐면은 유리쌤의 과제에 나오죠. 이렇게 게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경쟁을 배틀을 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 정서 자체를 그대로 갖고 못 가게 하죠. 그 주기 안에 털어내야 돼. 수학 직후에. 그러니까 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쟁론이랑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의 포인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의 키가 그 심미성이라, 그러니까 키를 책을 읽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요까지 세팅이 되면은 다시 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를 분석한 책이 아니니까요. 근데 가장 독특한 부분이 저는 그 심미성이랄까? 이게 뭘까와 그 다음에 땅을 두고 하는 경쟁이잖아요. 다른 심미성이 아니고 땅을 두고 하는 경쟁이다 보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자, 여기서 이제 인류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테마죠. 인간의 기본 정서에 대한 거고 사회관계에 대한 거.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음, 그, 그 신미성이라는 걸로 이끌려가는 경쟁 관계라면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아름다워지는 방향이기 이다. 아주 좋네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 네네네. 땅을 두고 하는 경쟁인데 처음에 경계를 짓는 게 어떤 서로 선을 넘는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확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선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설정돼 있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글을 짧게 조금씩 우리가 써가면 됩니다. 글 안 되더라도 이게 계속 생각을 해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은, 지금 유리쌤이 좋네요. 이게 게임인데 룰을 지키게 하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주는 것 되게 힘들게 주려고 하면 거기 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진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농사를 잘 지었는지 자랑하고 그다음에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걸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진이 빠질 정도로 그이 뭐랄까 이 그릇이죠.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담게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선을 뭐 못 넘게 한다 할 수도 있고 또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선생님들 이름 이제 그만 부르고 네. 또 어떠십니까, 이 경쟁이? 수학하고 나서 전시를 오래 하는데 네. 그 전시하면서도 또 막 서로 욕을 많이 하더라고 뒷담화를 많이 하고 예. 근데 뒷담화를 거기 가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본인 앞에서는 그러려고 못하게 돼 못하는 있어요. 모습.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떠세요? 그리고 농사 잘 짓는 사람도 위험해질 수, 농사 아, 너무 진짜, 잘 짓는 네네네.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좀 아주 인상적이죠? 특이했어요. 예. 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오히려 룰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농사를 누가 잘 지어야 되냐면, 추장과 그의 밭이 제일 잘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추장도 아닌데, 그, 너무 곡식이 예쁘다? 뭐 이렇게 밭이
과하게 예쁘다라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럼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어, 글이 기본적으로 정리만 잘 해도 정리가 내용이 뭐 옳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 생각을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이 비중을 맞추고 모으고 전환하고 이걸 계속해야 사고를 이렇게 짚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전에 나온 걸 종합해 보면 우리 시대의 경쟁이랑 다른 게 두 개다. 하나가 미적인 거를 추구한다. 미적인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드시죠? 기준이 뭐 달라야 되나 같아야 되나도 있기도 하고, 아까 그 해석이 아주 저는 좋은데요. 아름다움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니까, 어, 어쨌든 다투는 것도 이 미적인 느낌 안에서 다퉈야 되고, 그리고 미라는 게 되게 독특한 기준 아닐까요? 표준이 또 있다고도 하지만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밭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두 번째가 경작인데, 땅에서 난 거를 두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성적 있지 않습니까? 성적. 뭐 수학을 100점 맞아야 돼. 내가 공부해가지고 뭐 외워서 20개를 맞으면 되는데, 내가 농부인데 100점 맞아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율쌤 그 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내가 100점짜리 농부가 그게 그 결심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거 결심을 한 비가 오고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가다 배 아프고 바람이 안 좋게 불고 왠지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조건 때문에 주수를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온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경쟁이 출발선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농경의 이념적 프레임 안에서 일어나죠. 어쨌든 잘 된다는 기준이 없는 건 아닌데, 어, 뭐 나는 더 예뻐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달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독특한 경쟁이고, 아니, 이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알라딘에서 책을 검색하면은 내 감정을 어떻게 뭐 바라볼 건가에 대한 심리학 책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되게 중요한데, 감정이 중요하죠, 감정이. 그러니까, 이런 감정론으로 보면은 되게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경쟁을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동 경작지에서는 이 그 질투라고 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죠. 함께니까. 그 자기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경쟁심을 가지기 때문에 공동 경작지에서는 그런 게 이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그려지기도 합니다. 뒤에 그 배틀은 공동 경작지를 두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또 뭐 쓰신 선생님께서는 이 주술사가 가장 이렇게 주술사나 추장이 경작물을 수확량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네, 했을 때 약간 뭔가 다른 게 느껴지긴 하는데 아직 네네,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네네. 힘의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추장은 우리 공동체의 얼굴입니다. 추장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념형이에요, 이념형. 공동경작지 있잖아요, 공동경작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은 이념이에요, 이념.
이게 무슨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제 가져가고, 추장이 이게 일각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토의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어, 그 연하쌤도, 지금은 이제 육아라든지 다른 일에 또 많이 힘을 쓰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오거 하고 계시죠? 마음으로는 오거 거기 과제 중에 수정쌤의 그 지난주 후기, 그게 중요합니다. 이 그 출력을 여러분 해두셔가지고 뭐 유리쌤 양쪽 파일에 다 넣어두시는 것도 좋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전일성이라는 개념하고 전체성 네. 요 두 개인데 수영쌤께서 구술문화 문자문화의 일부도 이번 주에 그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죠.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그것도 출력을 이게 계속 출력해놔야 돼요. 이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공부해야 되니까 수력도 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막 다 하는데 그 나를 개체적으로 느낌 거의 못 가지는 거죠. 공동주술. 추장도 자기 자의식이 없어요. 아예 완전히 없진 않아.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이제 돌아가면은 이 트러블리안데 요 동네는 그 개인적인 정서를 누른다기보다 조절을 하는 장치를 이 수학지 게임으로, 이 질투 게임으로 설정을 한 거죠. 이게 공동체 자체가. 그다음에 추장은 자기를, 아, 오선민 개인의 무슨 재산이고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전체가 나야 이렇게 생각을 약간 위험하게 생각 드시죠? 그게 전체주의나 파시즘이나 뭐가 다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주관으로 세상을 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해로 자기를 다 녹여내는 건데, 이게 말은 제가 저한테도 쉬운데, 이야기가 되게 어렵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느낌을 받기도 하죠. 완전히는 아니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 못할 일은 아니고. 제가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어떤,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더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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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수행쌤 두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욕망과 결부되어 있고, 이게 우리 시대랑 되게 비슷한데, 이 사회에는 그 사적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요거를 전체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는 경쟁이 너무 과해가지고 공동체가 파괴됐잖아요. 파괴됐죠. 그 교실에서 애들이 무슨 학교 폭력물이 뭔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고등학생이 그 제정신이 아닌 고등학생이 뭔 이렇게 많이 있는 드라마가 그 무슨 고등학교에 뭐 저렇게 심한 일이 그렇게 많아 안 보시죠? 제가 보면은 뭐 살인, 치정, 뭐 섹스, 고등학생이 약, 어이구야 그거를 드라마로 생산한다는 게 이 동네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 뭐 하여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적 욕망과 공동체. 그 다음에, 어, 그게 이제 그리고 이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피에르 클라스트르, 폭력의 고고학이라는 책을 쓴, 위대한 인류학자죠. 피에르 클라스트르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경쟁, 사적이 요게 힘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나의 전능감을 상대와의 그 힘의 크기 차이에서 느끼는 거. 그래서 폭력의 고고학이라든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권력론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되게 이야기가 어렵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느낌일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자, 이게 수영쌤의 첫 번째 그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영쌤께서 첫 번째로 주신 키워드는 경쟁이죠, 경쟁. 그런데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작물도 경쟁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경쟁하게 돼 있죠. 아니,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자식을 보면은, 그, 아니, 그거 나쁜 일이라고 야사잖아요. 자식이 네가 아닌데 왜 남처럼 보고, 뭐, 저도 동아인류학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책을 또 읽으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기른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랑 똑같은 게 아니고, 내가 기른 거기 때문에 그게 나의 표현인 거예요. 아니, 이 고구마 예쁘게,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틀 예쁘게,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잖아요. 둥글게 예뻐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로 자기 자존심 가져가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기본 정서라고 하면은 참 생각할 게 많죠. 자식을 예쁘게 키우고 싶다는 게 어, 되게 뒤틀리고 병든 욕망인데 우리 시대에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되게 평가받을 수 없는 어떤 일이기도 한 거예요. 잘하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 엄마들 뭐 이기적으로 자식 뭐 뭐 이렇게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어디 뭐 좋은 학원 다니는 거 애들 막 어떻게 하지 뭐 부럽고 초조한 이런 게 내가 틀렸나라는 생각보다는 아니 지금 어쩌면 좋아 여기서 이제 좀 헤맨다 할까? 뭐 저희 애들이 그런 저를 좋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어째 볼까로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학원을 가볼까 이러던데 다음 주 개학이야. 학원을 그래서 안 갔고 뭐 해볼까 하다가 글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평가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수영쌤은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 같다. 근데 농작물은 안 되는 애를 복돋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쌤이 나중에 이제 더 설명해 주시겠지만 누가 잘하나 게임에서 그 공동체는 좀 못난 애를 복돋나? 라고 이렇게 검산을 해보시면 되죠. 됐죠? 요까지를 선생님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뭐 제가 평가나 체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시는 방식으로 잘 가면 되고 여기서 끊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단어는 두 번째 문단 밑에 셋째 줄 어느 정도 동일시게 무슨 말인가에 대한 논증. 선생님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인간과 경작물의 어느 정도 동일시 요게 논증이 돼야 돼요. 하나하나씩 논증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자체로 오래된 이야기 이건 별로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논리를 풀 때 논리에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끊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요까지 제목도 너무 좋다. 누가 잘 자라나. 두 번째에 요 경제 포인트, 인간 포인트도 너무 좋다. 고 여기 이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개념으로 개념 있지 않습니까? 개념으로 궁핍. 궁핍이 개념으로 뭡니까? 이 사람 말로. 아니면 말리 아닌 부에 대한 이 동네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풍요, 말리아라고 되어 있고 물루가 굶주림이잖아요. 말리아와 물루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유리쌤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물루가 어떤 상태, 이거 잠깐 지금 볼까요? 유리쌤 몇 페이지를 가면 물루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371? 371. 자, 이게 제가 참
네. 이게 지금 370이 유리쌤께서 371부터 372의 첫 번째 문단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쨌든 나는 정말로 나쁜 몰루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기근은 자연히 중앙과 동쪽 지구의 농경 공동체들에게 가장 강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 공동체들은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초호에 접근할 수 없다. 평년이라면 그들은 표준화된 교환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물고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동쪽 해안에서는 무역풍이 부는 건조한 계절인 3월에서 10월까지 고기잡이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해안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강한 남동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생열매나 작은 숲의 열매조차 부족한 이 건조한 계절에 토착민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굶주림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보통은 비옥하지만 지금은 바싹 마른 중앙 키리위나 평원의 소유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초호에서 물고기를 훔쳐오려고 서쪽 해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정글의 가장 멀리 떨어진 작은 야영지에서 가능한 대로 잘 숨어 있다가 밤에 은밀히 고기잡이를 하려고 살금살금 기어 나올 것이다. 기근이 든 해에 초호 마을 남자들은 자기들이 먹기에도 모자라는 물고기를 외부인들이 다 먹어 치워버릴까 봐 정글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야영지를 수색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치고 말라빠진 내륙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습격해서 죽일 것이다. 남쪽 해안의 오브라프 근처에 있는 몇몇 동굴들, 그리고 북서쪽 해안의 다른 동굴들은 뼈로 가득 차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뼈들은 그러한 대규모 학살의 잔존물이다. 실제로 나의 몇몇 정보 제공자들은 언제 어떻게 그러한 학살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틸라타울라에서 온 수많은 남자들이 오브라크 북쪽에 있는 맹그로브 습지의 변두리에서 은신처를 찾으려고 했고, 어떻게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며, 어떻게 오브라크와 크아블로 사이에 있는 습지의 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틸라타우라에서 온 남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어떻게 그들의 시체가 먹혔고 그들의 뼈가 동굴에 던져졌는지에 대해서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이게 그 개념적으로 물루가 어떤 상태입니까? 개념적인 물루가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거다를 어,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떤 상태입니까, 유리쌤? 음,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물루가 개념적으로 물루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물루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은 사전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닌데 마리노프스키가 요런 정도의 일이다라는 것을 유리쌤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뭐가 됩니까? 정리하시면. 어, 모르는 사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배고픔이라는 그런 신체적인 상황 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즐겁게 사는 이 상황을 다 상실하게 되는 어떤 그렇죠, 그렇죠. 예, 살던 곳에서조차도 살 수 없는 어떤 것인데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배고파 죽는 것. 배고파서 죽게 되는 것? 자, 유리쌤의 과제 1페이지 1번. 기운과 풍요 있잖아요. 기운과 풍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유리쌤의 세 번째 문단 첫째 줄. 자, 유리쌤 뭐가 있냐면은, 이게
굶주린다는 게 세 번째 문단 유쌤이 식량 부족으로 뭔가 마음이 불만족스러운 것보다는 더 센 거죠, 지금. 파괴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이 세 번째 문장을 고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할 수 있을까가 이제 복잡한데 어쨌든 유리쌤은 해내야 돼요. 유리쌤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불만족이라고 쓰신 거죠. 요거는 약한 단어예요. 불만족이 아니고 자기가 파괴가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아, 이 사람들이 룰을 잘 지켰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침 안 뱉는다고 내가 너무 고상해가지고. 근데 뭐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데 뭔 짓을 하면 도둑질을 하잖아요. 저는 이 정도로 질서와 이렇게 지금 느낌이 오죠. 질서, 정련, 신미 뭐 다 따지는 사람들이 굶으면은 안 가야 될 때 선을 넘어가지고 야밤에 매복을 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막 해골 막 있고 이거는 살아남아도 정신적으로 다 파괴가 된 거죠. 소설의 주인공이면 망가진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게 된 거지. 이제. 그 훌륭한 뭐 경작지의 그게 최고 경작지의 그 농사꾼도 이제는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유리세 한 구간이 더 있어. 이 공동체가 파괴됐잖아요. 이게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집단을 가서 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식인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다음 문단에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몰루라고 하는 굶주리, 그러니까 몰루인가요? 몰루죠. 몰루라고 하는 굶주림이 불만이 아니고 자기 파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 문장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상황을 요약을 지금 유리쌤 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음, 자기를 몰루가 자기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거는 이제 인간성이 망가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공동체 파괴가 연쇄적으로 파괴를 일으켜서 아, 파국으로 그것도 좋네요. 치달을 아, 그런 네네. 거예요. 아, 그거 더 좋네요. 자기,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이웃 공동체까지 파괴. 그러니까 전체가 파국도 파국 아주 센 단어죠. 파국이다. 파국이다. 파국 좋네요. 파국은 센 단어죠. 아주 센 단어. 이런 단어 사전 찾아보고 싶죠? 선생님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영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파국에 해당하는 단어의 기원, 이런 거. 그게 그 어원을 우리 그 국어 사전이 되게 허접하잖아요. 그 말의 기원 같은 게 너무 설명이 없으니까. 기원이 설명이 돼야 돼요, 사전은. 그러니까 그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돼야 돼요. 사전이 좋은 나라가 제국주의 한 나라죠. 돈 많고 시간 많고 다른 나라 단어들 궁금해요. 이래야 우리나라 역사가 궁금해. 지금 이것도 언어 인력적으로 사전을 발달시키려면은 내 것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언어를 보고 있어야 이 사전이 발달을 하거든요. 당연하겠죠, 당연. 다른 언어의 기원과 맥락이 궁금해져야 내 것이 이렇게 그래서 다른 언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를 거느렸던 제국에서 나온 사전이 수준이 높죠. 아이러니 그걸 뭐 높아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읽을 게 많은 거죠. 그런데 파국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이건 너무 꼴 보고 가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꼴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올해는 생각 안 하고 내년 생각 이런 게 아니고 매년 성장을 시킬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하면은 주술을 잘 안 하면은 이게 다망의 파국이야.
이렇게 가는 거를 매년 이렇게 가고 그 주술사는 엄청난 책임을 이렇게 지고 가고 이게 그냥 먹어도 그 소화가 안 되겠어요. 그럴 것 같으시죠? 이게 터부는 둘째 치고 이게 소화가 될까 이게 지금? 그 도달 지점까지 추장이 한 구간 그 자기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잠이 올까? 이거 잠은 그거 안 되죠. 파국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토론 주제 뭐냐면 주술의 무게, 경쟁의 이면에 작용하는 어떤 그 좀 더 이렇게 선명한 것. 요즘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어, 이제 그런 기근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런 굶주림이 발생하는 원인은 항상 제때 비가 안 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가뭄이 문제고, 근데 그 가뭄은 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주술사는 그 비를 불러오기 위해서 주술 안에 그 물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 조건이거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수진 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까지 몰루와 함께 뽑으면 몰루? 아이고. 예. 무슨 생각이 잠깐 떠올라. 나왔습 뭐 아니면 누구라도 어떠십니까? 연하 쌤은 또 어떠세요? 수진 쌤 사용하실 동안? 근데 이 물루가 이제 유럽인들이 오고 나서부터는 나쁜 없어졌지. 물루를 정말 이런 파국까지는 피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런 게, 뭐, 너무 제국주의가, 좋네. 막 약간 이렇게만 생각하긴 했지만, 아, 어쨌든, 너무 좋네. 네. 기본적인, 정말 기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는 게 또 어떤 기술이라든지 농작물인가요? 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이거 지금 너무 좋네요. 천재신가? 여러분은? 존경합니다. 이게, 자, 하나하나 가면은, 어, 이 주술의 무게, 우리가 아까 낭송했던 것에 실제로 힘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과 실제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말리아? 몰루예요, 물루예요. 제가 참네, 몰루 맞게 썼네요. 몰루. 어, 몰루. 우리가 어떤 말 못하는 단어 있으시죠? 저 뭐 많은데 저. 띄어쓰기 죽어라 틀리는 단어하고 발음이 계속 이게 프로이트는 뭐 억압됐다 그랬어요. 성장기 때 뭐 그와 관련된 단어를 뭐 그거랑 세게 얻어맞아가지고 그것도 뭐 성적으로 얻어맞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뭐 억압돼 있다. 근데 자 요게 풍요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아주 재밌는데 어, 그 언어에 대해서도 재밌으시죠? 이 책은 우리가 아주 잘 선택한 것 같고 그 영감을 많이 줍니다. 이 연구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풍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풍요 부자가 되고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파고. 이거 그 유리쌤이에요. 이러면 김유리.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 나온 단어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개념화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요게, 자, 하나씩 자기 파괴, 공동체 파괴, 선 파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규모가 다 커진다. 요거를 늘 생각하고, 보라색이 있다면, 제가 이거를, 네, 주수를 되게 만들어요. 이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심미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가 심미적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가고 아무튼 윤리학, 경제학 뭐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더러운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개념적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요나 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건데 백인들이 와가지고 뭘 갖고 왔습니까? 백인들이 그 간식은 당분간 고구마 봉지? 고구마 갖고 왔어요. 고구마. 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지금 시킬 수 있는데 고구마를 갖고 와서 뭘로 개념이 희석이 됐어요. 고구마 자체가 좀 이게 키우기도 좋고 저장도 잘 되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고구마 근데 외래종이잖아요. 고구마에는 뭐가 없어? 고구마를 가지고는 주술이 없죠. 고구마는 주술이 없어요. 이게 되게 몰루를 막아주기 때문에 유용한데 신화적으로는 그 수준으로 못 들어와요. 의미를 못 가져요. 이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안 쳐준다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요나쌤 말씀하신 것처럼 파국을 이렇게 되게 보면서 긴장감 있게 주술을 만들어 가서 그 안에서 제가 어제 밤까지 준비한 거는 뭐였냐면요. 유리쌤이 설명해 주신 경쟁자 수학 게임 있잖아요. 수학 게임은 공동체가 파괴하는 거를 저지한다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사적 이익을 들이밀면 공동체가 파괴돼요.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다. 근데 이제 몰루가 오면 그냥 다 망하는 거고, 다 망하는 거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주술로 이렇게 제의를 하고 수영쌤 쓰신 것처럼 이게 여기저기서 노래를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일감을 느끼면서 계속 가죠. 자기를 드러낼 수 없게끔. 근데 고구마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이 김장도랄까를 이렇게 줄였달까? 그게 약간 파국으로는 안 갈 것 같다 해서 이제 주술이 하는 많은 일이 있잖아요. 많은 일. 사회의 갈등을 중재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 한계를 직시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노래로서 좀 더 겸손하게 땅을 보면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인간 자신에 대한 한계인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자연에 다가가도록 하는데, 이거 너무 좋네요. 오늘의 하여튼은 만약에 영상 자르면 고구마에 대한 이거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고구마가 이걸 줄이는 거예요. 고구마가 줄이면 어떻게 되나 이게? 연하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연하쌤이 만들어 온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는 뭔 짓을 하는 거야? 고구마의 네, 고구마. 저는 그거까지 생각 진짜 못했는데 고구마에는 네, 주술이 그래서 사람들이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 네네. 진짜 없을 때 먹는 어, 건데 고구마 진짜 없을 때 그 뭔가 자기의 이거라도 있다라는 어쨌든 또 뭐랄까 뭔가 자기 이거라도 있다는 그런 안정감? 안정감을 또 주려나요? 근데 주술이 빠졌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그 주술의 힘이 더 약해졌긴 하겠죠, 아무래도. 힘이 약해지죠. 주술이 가진 힘이 약해지고 주술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내 태도가 나이브해지고 음, 이게 미묘하지만 음, 이게 풍요의 역설이잖아요. 풍요의 역설이죠. 근데 이게 외래종이다. 백인이 가지고 왔다. 이게 되게 선의의 악마성 같은 거죠. 선의는 카프카도 그래요. 나를 이만큼 데리고 온 사람이 내 발목을 딱 잡아 그 이상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선의와 악의는 세트야. 그, 이현서의 모친이지 않습니까? 이현서라는 아이한테는
제가 가능성이죠. 근데 한계예요. 이 엄마밖에 그 테두리를 못 말리는 한계예요. 가능성이자 한계. 여기에 카프카라는 위대한 진짜 소설가가 그 작품 성을 가지고 말해서 참 감동적이네요. 근데 이 고구마가 그 두려운 물로를 해결해 줬는데 그 아니 사회를 이렇게 자 이러면 수정쌤 어떠십니까? 재밌으시죠? 별로? 재밌는데 갑자기 그 습격의 개념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더 어떻게? 고구마가 약간 그 예비작물처럼 네네네. 되면 아 됐네. 어, 또 신고를 보내드렸고요. 네 그 종이에 그 사이를 선생님께 필요한 거는 시간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 욱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구마, 이 고구마 얘가 이거 어쩜 좋아, 고구마. 아니, 저는 고구마가 요새 편리같이 네네네. 편리. 네. 그리고 이 우리 지금 이 편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뭐 네. 사물의 연결성이라든지 네. 뭐 인간 한계를 직시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느낌이네요. 네. 네.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고구마. 소리. 네. 아, 컴퓨터가. 어, 뭔가 균형이 좀 깨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정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태도가 결정되는데 좀 더 강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아, 오늘, 그, 전 아주 중요한 데를, 연화쌤이 탁 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여기 기본적으로 요 말리아와 몰루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쓰는 데는 그 안에 잉여 생산을 해가지고 탕진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썩는 주기도 좀 빠른 편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빠르다기랄까 이게 이제 조절을 보고 가는데 어쨌든 잘 보면은 전에 생산된 거 오래 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오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이게 몇 구간 더 건너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비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술사 같은 경우에 수학이 끝나면 이제 작년 거 못 먹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작년 게 있는 거고 조금 기근이 와도 버틸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오면 안 된다. 이 정도 같아요. 근데 고구마는 그거보다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게 쓸 수 있는 건가 보네. 고구마가. 그 그러니까 아까 연하쌤이 하신 것처럼 고구마를 바로 기술에 대입하기는 어려워요. 고구마는 기술의 결과니까요. 그냥 상상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고구마가 이렇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그냥 필요하면 백인이 줄 수도 있고, 급하면 내가 다시 고구마 아무 데나 잘 자라는가 보네요. 맞습니까, 고구마? 그 밭에는 가보지도 않는다고. 아, 진짜? 아, 얘가 그런 애구나. 아, 공황장물. 아, 가보시던가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얘 명이 길다. 묻어 놓으면 뭐 찾기도 좋고, 하여튼 고구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건데, 아니, 그냥 뭐 이렇고. 근데 이게, 이거를 고구마를 보고 가면은, 여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고, 한계를 보고 가면은 주술을 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런데 탕진을 다 하게 이 주술의 시스템을 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거는 다 썩어도 돼. 이건 좀 갖고 가.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시해놓고 썩도록 내버려두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는 전시물의 수준으로는 안 가니까 그거는 의미가 되게 평가절하된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각자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잉여 생산이 가능하고 쌓아둘 수도 있고 편리하고 그리고 심지어 심미적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되게 독특한 거죠.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안 가려고 한달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얘기 나눈 거지만 한계를 보고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걸 이 선, 그러니까 한계가 뭘까요?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까 그 처음에도 그 선생님들 말씀드렸지만 선이 있잖아요. 선. 이거는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선 개념도 좋고, 옥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요 주술에 있다. 여기까지 왔네요. 옥교수님? 음, 지금 사람들도 굉장히 파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네. 돈이 없고 네. 아픈데 병원에 못 가고 이런 파고 네. 생각해서 지금 삶도 잘 못 살잖아요. 이 네네. 팍 때문에 네. 그걸 안 만들려고 지금 못 네네네. 사는데 그 네. 사람들은 몰루를 생각해서 네네. 지금을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만들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이런 아, 생각이 좀 아주 들어요. 좋네. 지금도 내가 아프면 노후에 뭐, 최소한 병원 갈 돈이라도 내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만일에 하나, 근데 그 만일도 내 만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빠개져나는 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 파국 개념도 조금 개인화되어 있다지만, 그 파국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험이다. 아니면 뭐, 통장의 잔고다. 아니면 최소한의 인맥이다. 뭐, 이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고구마를 어디 쟁여둔다 지금은 고구마가 그 종자라고 해야 되나요? 고구마 구근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 내가 돈 있으면 뭐 이렇게 안심을 한다 이런 건데 여기는 고구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적 요거까지 풀었는데. 선생님이 아까 고구마는 명이 길다, 명이 길다 했을 때, 그 몰루는 사실은 그 삶에서 죽음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죽음이 비껴나 있는 네네 그러네요. 느낌이네요. 좋네요 좋네요. 몰루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가 있네요. 이게 내가 죽을지도 몰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파국을 지금, 요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죽음만 생각하거나, 내 미모와 내 영생만 그러니까 내 범위, 내 새끼, 뭐, 우리 집, 뭐,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아까 이게 너무 좋죠. 서로 죽인다. 이게 테러 있지 않습니까? 테러. 인수공통 감염병 이게 서로 죽자는 얘기지.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옵니다. 그러니까 나만 살게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반드시, 나도 못 살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가고, 어, 그러면 여기 연하쌤은 이제 연하쌤에게서 연하쌤이 쏘아 올린 큰 공을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그냥 진짜 고구마가 그런 어쨌든 보험인 거잖아요. 약간 이들에게. 어, 고구마 있어? 우리는 그럼 이제 없어. 근데 진짜 그 어쨌든 인간성까지 다 파괴되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까지 막아주는 게 도움이 돼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들어가면 그럼 인간성이라는 게 그렇게 뭐랄까 우린 지켜야 돼 이게 너무 심해져서 지금은 개인 나 위주의 그게 더 점점 풍요롭고
풍요로워지니까 약간 사실 지금은 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빈약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 파괴도 될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한 거기 선과 뭔가 이 가치 판단을 하는 거. 그건 나빠, 너무 나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어쩌면 생존의 극한 상황에는 이렇게까지 인간이 갈 수도 있는 존재야. 이런 거를 망각하면서 뭔가 아까 앞에서도 경쟁심에 대해 얘기했는데 생각했던 게 이제 뭔가 잘못하면 이제 내 탓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게. 또 아니면 부모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주술이나 이런 트루브리안들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자연도 영향을 받고, 뭐, 내 탓이라는 게 없고, 그냥 다 같이 공동의 책임과 뭐, 자연의 영향과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좋네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물루를 막아줄 수가 있어. 근데 고구마를 치우면 어 물을 막아주는 나의 물을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이 고구마가 되게 그거를 막기도 하고 직행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거를 지는 순간 저 전체 질서 자체에 대한 느낌이랄까 긴장도가 훅 떨어져 갈 거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되게 오늘 고구마 건졌네. 고구마 건졌어. 고구마를 캤네 우리가 길 가다가 연하쌤이 캐셨습니다. 그 고구마가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그냥 고구마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주술 필요 없다잖아. 몇 개 챙겨두면 되는 거야 알아서. 근데 나는 그걸 왜 못 챙겨둔 거야? 연하쌤은 챙겨뒀는데. 이래서 이 주술이 꺼지면 지금 상황이 이제 복잡한데 고구마를 내가 왜 못 챙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연하쌤 해석에 따르면.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먼저 챙긴 사람이 임자가 되네. 아니 이게 뭐야 그린벨트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먼 돈이다. 눈먼 고구마다. 그러니까 고구마는 임자가 없지. 나는 왜 못한 거야? 이러고 야 너는 그러면서 집에 고구마를 이렇게 쟁이게 돼. 비밀로. 그러면 뭐 경쟁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죠. 쟤는 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더 그려지시죠? 어머나, 필력이 좋다면 동화 한 편 써보고 싶네요. 고구마, 뭐, 이렇게 재밌게. 고구마, 피의 고구마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 고구마 하나가 들어왔어. 마을을 하나하나 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주술사의 집에 밤에 습격해가지고, 주술사를 막 칼로 푹 찌르대면서 고구마를 들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린 너무 끔찍한 동화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고구마 얘기로 일단 그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은 1교시 전체 그 준비한 오늘 4호장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